안녕하세요. 강구하는 현구 강현구입니다. 오늘도 영화 현구 시간입니다. 오늘 영화 현구에서 다뤄볼 영화 일본 영화인데요. 오쿠야마 요시유키 감독의 초속 5cm입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초속 5cm를 원작으로 하는 실사 영화입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 10월 10일에 개봉했고요. 한국에서는 2026년 2월 25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실사 영화 초속 5c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원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원작은 국내에서도 팬층이 두터운 감독이죠. 너의 이름은, 날씨의 아이,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스즈메 문단속으로 큰 흥행 성적을 올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입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그림이 정말 좋죠. 배경 묘사가 뭐 포스터에서도 느껴지지만 때로는 사진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한 폭의 명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감독입니다. 또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서사보다는 서정의 방점을 찍는 그런 감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건의 흐름보다는 인물의 그 심리를 좀 더 돋보이게, 또 더 중요하게 세심하게 묘사하는 감독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내용보다는 이 영화를 보고 난 그 느낌, 정서가 더 오래 맴도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다, 이렇게 저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초속 5cm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실사 영화를 연출한 감독 오쿠야마 요시유키입니다. 정보가 많지 않아서 좀 찾아봤는데요. 영화 앳 더 벤치라는 작품을 만드셨고 포토그래퍼,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을 하시다 영화계에도 발을 딛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대세죠. 음악의 악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요네즈 켄시의 노래 킥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이 인연으로 요네즈 켄시는 이번 영화 초속 5cm의 OST 1992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여담인데 오쿠야마 요시유키 감독님하고 요네즈 켄시하고 둘이 91년생으로 동갑이고 친구래요. 뭐 아무튼 이번 작품을 보고 든 생각은 오쿠야마 요시유키라는 이름을 앞으로 꽤 자주 듣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먼저 영화 원작 초속 5cm를 소개해 드릴게요. 애니메이션인데 사실상 단편 작품 3편을 엮어서 1시간가량의 장편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각 에피소드의 연결이 뭔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첫 번째 에피소드죠. 일부 벚꽃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인공 토노 타카키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고요. 어느 날 반에 전학생이 옵니다. 이름은 시노하라 아카리. 타카키도 1년 전에는 전학생이었습니다. 1년 차이로 연이어서 전학을 오게 된 거죠. 전학생이라 학교에서 살짝 겉도는 느낌이 있었던 둘은 서로에게 이끌려서 친해집니다. 뭐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공용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흩날리는 벚꽃잎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특히 이 벚꽃잎이 흩날리는 걸 보면서 아카리는 타카키에게 이 벚꽃잎이 떨어지는 속도가 초속 5cm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같이 벚꽃을 또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얼마 뒤에 타카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카리였는데요.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전학을 가게 됐다, 이런 소식을 울면서 전하죠. 타카키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이 지나고 타카키와 아카리는 각자 다른 중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둘은 더 이상 같은 동네에 살지 않는데요. 하지만 편지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번에는 타카키가 전학을 가게 된다는 소식을 아카리에게 전하게 되죠. 둘의 사이가 이전보다 조금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조금 더 멀어지기 전에 한번 보기로 하죠. 저녁 7시에 아카리가 사는 지역 쪽인 이화훈의 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당일 타카키는 학교를 마치고 서둘러 열차에 탑승을 합니다. 열차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할 정도로 꽤 먼 거리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이날 폭설이 내립니다.
열차는 지연되고요. 뭐 열차는 앞차와의 거리 유지를 위해서 또 정차하기도 하고, 그저 타카키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열차에 앉아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죠. 약속 시간이던 저녁 7시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약속 시간에서 무려 4시간이나 지난 밤 11시를 넘겨서야 겨우 약속 장소인 이와후네역에 도착하죠. 몸도 정신도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타카키는 힘없이 열차에 내려서 플랫폼에서 역사로 들어옵니다. 만나기로 약속한 시각은 저녁 7시, 현재 시각은 밤 11시. 과연 타카키는 아카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의 작품 원작 초속 5c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원작 1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뭐 2부는 타카키의 고등학생 시절 이야기고요. 뭐 3부는 타카키의 20대 후반, 30대 초반 시기로 보이는 그 시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1부는 정말 대단하고 탁월하고요. 2부와 3부는 1부에 비해서는 좀 그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은데, 그래도 2부와 3부까지 다 보시면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큰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일부 내용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만 딱 들었을 때 뭐 별 내용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영화로 보면은 정말 그 타카키의 답답한 마음이 온전히 좀 체험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표현이 좋습니다. 저는 이 작품 굉장히 강하게 추천하고요. 신카이 마코토의 초속 5cm,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최고 작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2월 25일 한국에서 개봉한 실사영화 초속 5cm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작과 비교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는 영화 관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실사화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요. 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실사영화 초속 5cm를 딱 봤는데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작만큼이나 좋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원작보다 더 훌륭했고요. 어떤 부분은 원작에 좀 못 미쳤지만 뭐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원작보다 좋았던 점, 이야기가 풍성해졌습니다. 원작은 이야기가 좀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편 3편을 엮어서 만든 장편 영화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이음새가 매끄럽지 못하고 구멍이 좀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실사 영화에 와서 이 부분을 확실히 보완해 줬더라고요. 원작은 길이가 63분이고요. 실사 영화는 122분입니다. 시간이 넉넉해진 덕분에 보다 더 많은 인물, 보다 더 많은 감정,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 있었죠. 특히 원작 2부에 해당하는 타카키의 고등학교 시절 에피소드 분량이 늘어나면서 이 이야기가 정말 매끄러워졌습니다. 이 아이인데요, 타카키를 짝사랑하는 스미다 카나의 이야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여름, 바다, 그리고 짝사랑. 타카키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인지했을 때 그 스미다가 눈물을 흘리거든요. 이 사진에서도 타카키는 스미다를 쳐다보고 있지 않죠. 정말 이 장면이 좀 아련하고, 아마 초속 5cm가 실사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가장 수혜를 받은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이 스미다 카나에라는 인물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영화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진짜 예뻐요. 진짜 영화가 소설 같습니다. 인물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극이 진행됨에 따라 인물과 인물끼리 모였다가 또 흩어지고 다른 인물과 만나고 이렇게 이합집산하는 모습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공이죠. 타카키와 아카리는 한 다리만 건너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겹지인이 있는데, 하지만 결코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게 할 수가 없죠.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나 절절하고 여운도 깊게 남는 건데, 혹시 또다시 두 인물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그게 긴장감 불어 넣어주는 인물과 상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영화 원작의 내용을 넘어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좀 긴장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혹시 둘이 만나나?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럼 그렇지. 또 뭐야 둘이 또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좀 상상력이 마구마구 좀 영화 템포가 좀 차분하고 느린데 이런 요소들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봤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 한 편의 소설을 다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편의 소설을 끝까지 딱 읽어놨을 때 마지막 책장을 덮었을 때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또 저렇게 마무리되는구나. 이런 영화의 구성이 저는 좋았습니다. 특히 이 첫사랑이라는 지독한 저주에 걸린 주인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원작 결말부의 타카키를 보면요 되게 안쓰럽고 아마 끝이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상 페인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실사 영화를 통해서 타카키의 이야기가 뭐랄까요, 구원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실사 영화 속에서 2009년 3월 26일에 어른이 됐을 때 다시 이 장소에서 만나자 라고 그날 밤에 약속했다는 이 설정이 추가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힘없던 타카키가 또 달리고 장소에 가서 실망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결국 앞으로 뭐 지금 당장은 아프겠지만 결국엔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다시 행복해질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연출이나 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타카키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만나던 여자친구 미즈노 리사, 또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고등학생 시절 썸녀 스미다 카나에와 걸을 때 항상 그 여자친구보다 타카키가 앞에 걷습니다. 오직 아카리만이 타카키보다 앞서 걷는다는 점, 이런 점도 너무 표현이 좋았고 타카키가 유일하게 등을 보는 사람은 아카리 한 명뿐이라는 점도 너무 좋았죠. 원작에서는 초등학교 시절 이 두 사람이 캄브리아기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사 영화에서는 뭐 소행성 1991, 또 탐사선 보이저와 골든 레코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뀐 설정에서 뻗어난 이야기가 이후 두 사람이 사실상 재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저 원작을 실사 영화로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이야기를 추가하고 또 수정하고 다듬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그 두 사람은 재회를 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 두 사람에게 더 의미 있는 재회를 하게 되는데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절절하고 아련하고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화가 좀 뿌였습니다. 마치 카메라에 스타킹을 딱 씌우고 촬영한 그 느낌인데요. 당연히 의도했겠죠. 영화가 타카키의 현재와 과거가 교차하면서 진행이 되고 뭐 어떤 장면에서는 그 뿌연 느낌 덕에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그 2시간 동안 그런 뿌연 화면을 보니까 뭐랄까요, 눈이 엄청 안 좋은 사람이 안경 없이 보는 세상을 보는 느낌? 그러니까 눈이 엄청 좋지 않은 사람이 안경을 잃어버렸을 때 그 시점을 보는 듯한 느낌? 눈이 살짝 좀 피로하더라고요.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됐던 원작과는 달리 실사 영화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합니다. 또한 원작에 없던 설정들이 추가가 되면서 살짝 정신없는 느낌도 있었어요. 아마 원작과 거의 비슷한 실사 영화를 기대하셨다면 이 부분에서는 살짝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원작 일부 내용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사 영화에서는 그 일부 내용이 원작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그림체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적인 울림은 없고요. 물론 배우들의 연기 덕분에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타카키와 아카리, 또 고등학생 시절 타카키와 스미다, 이 둘이 썸 타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나도 그런 추억이 있었나? 떠올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초속 5cm의 핵심은 그 타카키와 아카리의 재회죠. 이 장면. 그 씬은 원작의 실사 영화보다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면서 실사 영화는 원작과 다른 매력을 가져갑니다. 원작은 뭐랄까요,
상실, 뭔가 잃어버렸는데 그 뭔가가 뭔지 모르겠는 그 느낌. 그래서 더 속상하고 아련하고 처연한 그런 느낌을 담아낸다면, 실사 영화는 원작의 느낌을 살짝 덜어내고 인물들의 구멍을 좀 추가된 이야기를 통해서 메꿔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을 보면 상실의 아픔이 느껴지는데 실사 영화를 보면 치유를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 실사 영화 초속 5cm를 보실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원작 초속 5cm를 보시고 실사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한번 좀 상처받고 아파봤다가 실사 영화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거죠. 추천. 이쯤에서 제 영화 감상을 정리를 하면, 이 영화 재밌나요? 차분하게 재밌습니다. 잔잔하고 차분한 느낌의 영화여서 뭐 액션 영화 같은 그런 쾌감은 없지만 인물의 심리 묘사가 굉장히 세밀하고요. 그게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솜씨가 훌륭합니다. N차 관람 또 보고 싶나요? 저는 한 번 더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에 대한 식견이 좀 부족해서 분명히 놓친 요소, 분명히 놓친 상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생각 한 번 더 보고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느낌, 좀 더 탐구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극장에서 봐야 하나요? 단점으로 소개드렸던 것처럼 영화가 좀 뿌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화면으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보면 좋다, 이 정도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요? 원작은 화면은 선명하지만 보고 난 후의 마음은 좀 뿌였고요. 실사 영화는 화면이 좀 뿌연데 보고 났을 때 그 후의 마음은 좀 선명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둘이 좀 이런저런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같이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작 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원작 OST One More Time, One More Chance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요. 원작에 대한 리스펙이 담겨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크레딧 나올 때 나오는 OST,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네즈 켄 씨가 참여한 1991, 이 노래 정말 좋으니까요. 영화 끝났다고 바로 나오지 마시고 OST 들으면서 또 여운을 좀 곱씹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화 현구 시간이었고요. 2026년 2월 25일에 개봉한 실사 영화 초속 5cm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작을 정말 좋아하는 팬으로서 꽤 만족스러운 영화였습니다. 조만간 한 번 더 보러 갈 것 같고요. 한 번 더 보러 가면 1회차 관람 때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녹화를 따면서 느낀 거지만 제가 좋아하는 영화라서 굉장히 제가 신나 있네요. 텐션이 좀 업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영화 좋아하니까요. 좀 이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제가 너무 좋게 신나게 얘기해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엄청 기대해서 초속 5cm를 봤는데 실망하시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무튼 네, 지금까지 영화 현구였습니다. 혹시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거나 또 다뤄줬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뭐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예능, 애니메이션 뭐든 괜찮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강관의 현구 강현구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가 좀 신났네요.